50전 전승의 무패 복서, 살아있는 전설 메이웨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메이웨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패 복서 메이웨더를 지키는 보디가드입니다. 메이웨더를 뭐하러 지켜? 내가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해. 메이웨더의 보디가드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무려 9명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계 최고의 복서를 경호할까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경우가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메이웨더 보디가드의 클래스입니다. 진짜 많다. 이들은 평균 키가 2m입니다. 평균이. 체중은 150kg을 거뜬히 넘습니다. 예, 근데 약간 이 사진의 결론만 내자면 메이웨더 의문의 1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제는 이제 앞이 안 보여. 피 안 보여. 우리 셋이 덤벼도 뭐 한 명 뭐 스크래치나 날까 모르겠습니다. 저런 비주얼이면 덤빌 생각을 못하지. 그렇죠. 전 피하겠습니다. 누가 달려들겠어. 이 보디가드들은 전직 종합 격투기 선수, 프로 복서, 미군 특수부대 요원 등 세상 상남자로 구성된 최정예 보디가드들인데요. 등치만 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정말 그 리가 없죠. 다 전문가들입니다. 메이웨더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꼭 명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 메이웨더의 안전, 생명, 자산은 무조건 지킨다. 둘째,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한다. 셋째, 메이웨더의 비즈니스 사업 내용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들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일명 TMT로 불리는 이들의 연봉은요. 하나로 1인당 약 1억 7천만 원. 여기에 메이웨더의 행사 경호를 맡게 되면 인당 약 300만 원을 더 추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가 킹 수준인데요. 메이웨더가 쇼핑할 때 경호를 하면은 자네 뭐야 손목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보디가드에게 다이아몬드가 딱 박힌 시계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자 보디가드들의 휴가를 무려 3개 일주로 시켜줍니다. 이 정도면 메이웨더 털끝만 거슬리면 가만두지 않죠. 작살이 나겠네. 우리 형님인데. 게다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퇴근할 때 내 8번째 슈퍼카 타고 가. 자신의 슈퍼카 이용권까지 제공한다는 메이웨더. 야 저기 취직하고 싶겠네요. 예. 뭐 이메일 주소 찾고 계신 거 아니죠, 한 기자님? 몸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가려면. 아, 하긴 뭐 이메일 주소 안다고 해서 우리 받아주겠어요. 레주메 잘 보내면 또 아, 레주메 잘 보내면 서류 면접이라도 통과할지 어떻게 알아? 귀엽네 하면서. 세계 3대 축구리그 중에 하나죠. 201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한 남자의 스카우트 소식이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 당시 스카우트의 조건이요. 연간 약 50만 파운드, 하나로 약 7억 2천만 원. 그것도 노세금, 비과세.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카우트가 됐는데요. 뭔데?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그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였습니다. 아, 저분. 야 심판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자, 파격 조건에 스카우트된 심판 마크. 그는 2004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심판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약 2년 만인 2006년경 국제축구연맹의 국제심판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확한 판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주심으로 사랑받은 그. 그래서 빅매치 전문 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요. 2016년 유럽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등 굵직한 경기들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엔 축구인들의 축제 글로브 사커 어워즈에서 최고의 심판의 선정. 한 해 연봉만 기본급 기준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을 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심판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탑 심판이 된 마크의 또 다른 행보가 이어졌으니 그게 바로 7억 2천만 원의 연봉을 계약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 심판장이었습니다. 스카우트된 이유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심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스타 심판인 마크를 영입한 거라고 하는데요. 야, 오일머니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에게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마크는요. 또 다른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중국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논평을 하고 기고문을 작성하는 등 여전히 축구계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 사상 최고의 수입인 한화로 약 354억 원의 수입을 올린 스타. 바로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UFC 해설위원인 조 로건. 얼굴 기억나시나요? 오! 저분 맨날 링에 올라오는 분이잖아요. 인터뷰하는 분이잖아. 그렇죠. 조 로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과거 UFC 선수이자 리포터로 활약한 경력을 살려 2002년 UFC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는데요. 중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다 하면 거침없이 심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라며 아주 거침없이 독설이 날립니다. 직설가죠? 그리고 그 입담 포텐이 터진 곳이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분들 아주 엄청납니다. Wouldn't you feel 로다주 no? They go through a few semi-lackluster Avengers movies without you. You ready for this? I'm ready. Here's the scene. There's a moment where the world's fate is at stake and they realize they need a super genius. And then they figure out how to restart that time machine. 그리고 조 로건은 UFC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영화계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인사들까지도 너도 나도 출연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앤드류 양, 톨시 게버그, 버니 샌더스까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You know, President. 야, 경선 상위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그 인터넷 방송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 수익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팟캐스트가 이렇게 수익이 날 줄 몰랐는데. 자, 수익을 생각을 해봅시다. 2019년 월 다운로드 횟수 1억 9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당당히 세계 1위의 팟캐스터로 등극한 조 로건. 대박. 그가 팟캐스트 한 해당 얻는 수익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인 피셜로는 약 7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9천만 원으로 추측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의 한 종합격투기 전문지에서 밝힌 UFC 선수들의 대전료, 파이트머니는요. 평균 약 4만 7천 달러, 한화로 약 5,3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UFC계에서 링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보다 몸값이 2배나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보다 2배가 높다고? 세계의 대결이 벌어질 때마다 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바로 링 아나운서계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버퍼입니다. 경력 38년 차의 베테랑으로 링 아나운서계의 원톱인 그가 링에 올라설 때마다 받는 돈이 무려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두 분 다 이제 이름은 모르지만 사진은 보자마자 알잖아요. 저 목소리도 알아 나는. 목소리도 알죠. 약간 허스키하면서 맞아. 쫙 꽂히잖아. 제가 마이클 버퍼의 영상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진짜 일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하. 경기 시작 전에 선수 소개 2분 30초, 경기 종료 후에 우승 선수 발표 50초. 자, 이렇게 버퍼가 링 위에 있는 시간은 단 3분 20초입니다. 3분 20초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오늘 나온 분 중에 가성비 1등 아닐까? 그지? 1등이죠. 시급이 20억이십니다. 이분은 저 시급으로 말하면 안 되고 분급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3분이니까 시급을 따지면 20배잖아. 분급 3천만 원입니다. 대박이네. 1분에 3천만 원 번다고? 그렇죠. 1분에 3천만 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버퍼가 버는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를 스타덤에 띄운 게 있죠. 프로복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멘트. 이거? Ready to rumble? 그렇죠. Let's get ready to rumble!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Ready to rumble.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는 이거는 옛날부터 뻔뻔한 사람 다 알아요. 여기서도 열광적인 이 멘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에도 마이클 버퍼의 이 한마디면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이 황금알을 낳는 멘트를 만들게 된 계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링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버퍼는요. 그래! 나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거야. 긴 고민 끝에 결국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든 거죠. 이후에 이 멘트가 유행을 타자 1992년에 상표 등록을 합니다. 뭘 좀 아는 분이네. 이후 버퍼는 이 멘트의 사용료로만 4,800억 원이라는 억억 소리가 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장자장자자장 그 로열티를 그것도 로열티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운전수를 취재했습니다.
그 대통령부 이렇게 경호 차량. 아, 레이서겠지, 레이서. 레이서? 이세창 씨. 무슨 소리예요? 한민관 씨? 아니에요. 누구요? 세계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그의 정체는 바로 루이스 해밀턴, 바로 2019 F1 월드 챔피언입니다. 이분은요, 일단 그의 연봉부터 공개하면 하나로 약 620억 원입니다. 아이고야.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F1은요, 세계 스포츠 대회와 세계 축구 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를 꼽히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만큼 2018년 기준 이 F1의 매출액은 무려 약 18억 달러, 2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2조? 2조. 일명 머니게임이라 불리는 F1에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최고 연봉을 받는 이유. 2008년 F1 역대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등극, 그리고 2017년에는 은퇴한 전설의 레이서 미하엘 슈마허가 보유한 폴 포지션 68회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합니다. 정말 넘사벽 그 자체인 해밀턴. 자신만의 남다른 드라이빙,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집념이 공격적인 드라이빙으로 나타나서 아주 스릴 있는 경기를 선사합니다. 오우, 야, 스트라이더보다 재밌는데? 아니 근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스포츠잖아요. 저속도로 달리다가 막 사고라도 나면은 이거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머신 안에는 안전을 위한 장비가 거의 최소화입니다. 왜냐면 이걸 무거우니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거의 위험하다고 봐야죠. 2019년 시즌에서 19차례 대회 가운데 무려 10승을 거두며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는데요. 이는 해밀턴 개인 통산 6번째 챔피언 등극으로요. 대선배 슈마허의 7회 챔프 기록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독보적인 성적의 비결이 무엇이냐? 아, 저는 결코 제 천재성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천재라는 찬사에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해밀턴. 그는 노력하고 매일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슈머 저 기록도 깨지겠어요.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뭐 살아있는 어떤 신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스페셜 원 루이스 해밀턴의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야구에서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 비시즌을 뜻하는 스토브리그. 뭐 이번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난 겨울 메이저계 스토브리그를 뜨겁다 못해 살이 디일 정도로 달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이분이 아직도? 그럼요. 저분 박찬호 때. 아직도 한다고? 지난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중 자유계약 시장 FA 시장에서 성사된 계약 총액은 약 20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 보라스가 성사시킨 계약 총액이 단어로 약 1조 2천억 원. 이번 스토브 리그의 50% 이상을 혼자 하셨네요. 절반 이상은 본인이 혼자 다 했어요. 특히 최강 투수 게리 콜 선수와 뉴욕 양키스와의 계약을요. 투수 역대 최고 금액 약 3,900억 원에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에게도 자그마치 8천만 달러, 약 960억 원의 계약을 선사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스캇 보라스의 수입료는 얼마일까? 그래 궁금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스캇 보라스가 받은 수입료는 한화 약 63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미국의 한 매체는 보라스가 지난 겨울 체결한 계약 수수료를 3에서 5라고 치고 계산을 하더라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저런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제2의 또 보라스를 꿈꾸는 분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자 알려드릴까요? 네네. 성실과 진실. 아, 그걸 몰랐어요. 아까 박 부장님 나 되게 말씀하신 불성실하거든요. 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업계 넘버원 슈퍼 에이전트 보라스만의 협상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종 통계 기록을 수집해 고객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기로 유명한데요. 2019년 9월 당시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보라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선전포고. 당시 류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었던 데다 32살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요. 메이저리그 데뷔 후 742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나이를 26살에서 27살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게다가 2019년 12월에는요. 2016년부터 구단 승률이 5할을 넘지 못하고 있군요. 지난 시즌 14승 5패를 기록한 류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단점과 전략을 파악한 뒤 결국 류현진 선수와의 장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대형 계약을 안겨주는 천사라고 불리는 보라스입니다. 반면 구단들은요, 보라스가 특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일명 악마의 에이전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타급 플레이어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악마라고 해서 상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발차기, 호신술 섭렵, 납치범에게 헤드락 걸기, 추격을 피해 고개 운전하기 등등 영국인이 모든 것을 마스터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 보디가드? 틀렸습니다. 보디가드를 방불케 하는 이 직업은요, 바로 현실판 메리 포핀스, 유모입니다. 에헤? 유모가 격투기를? 네, 아니 어떤 애기길래 격투기까지 해야 돼? 영국에선 이래야 돼요. 아니 보디가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유모가? 그렇죠. 그럼 고스펙 유모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일명 슈퍼 유모라 불리며 영국 왕실에서 모셔간 마리아 보렐로는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비 자녀들의 유모인데요. 먼저 그녀의 화려한 스펙들을 들여다보면 영국 128년 전통의 유모 사관학교 출신인 그녀는 기저귀 갈기, 아픈 아이 돌보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 등 기본적인 육아 지식 마스터는 기본이고요. 아이를 테러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도 섭렵, 고강도 훈련과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양, 역사, 철학 등 기본 소양도 퍼펙트하게 갖췄고요. 메리 포핀스가 아니라 제임스 본드네요. 그렇죠. 그죠? 네. 유모 사관학교의 우등생인 마리아는요, 졸업 후에 영국 상류층에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아 상류층 자제들의 슈퍼 유모로 대활약했는데요. 2014년에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 비의 첫째 아들 조지 왕자의 유모로 발탁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게 연봉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보렐로 씨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게요. 이 마리아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7만 5천 파운드,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소죠. 최소입니다. 근데 뭐 저 정도 능력을 갖추신 분이니까 연봉도 높을 수밖에 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인센티브도 있겠지. 근데 진짜 고소득이긴 하네요. 현재 유모 마리아는 영국 런던의 켄싱턴 왕궁에서 윌리엄 왕세손 내외와 함께 거주하며 첫째 조지 왕자뿐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퍼펙트하게 케어. 진짜? 그래서 매년 왕실의 가족 여행도 함께하고요. 왕실 행사에 동행하며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혹시라도 마리아가 그만두면 어쩌나 고민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그만둘까 봐 걱정할 정도로. 그렇죠. 연봉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만두시게 무서울 정도면 더 많이 드려야죠. 대타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천지연, 박신혜, 수지 등 네로라는 탑스타들이 출연한 광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 메이크업을 한 분이 하셨나요? 틀렸어요. 광고 속 톱스타들의 손은요, 올해 20년 차 베테랑 손모델 최현숙 씨의 손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봐도 손이 정말 손 봐요, 손. 그러네. 자, 그녀가 손모델 된 사연. 2000년 한 광고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광고 시안 모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손이 예쁘기로 입소문이 나서 종종 광고 시안에 도움을 이렇게 주다가요, 한 CF 감독에게 캐스팅되며 아예 전문 손모델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화장품, 주얼리, 전자제품, 음식 등 무려 1000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우리가 보는 광고 속의 손은 거의 뭐 이분의 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광고에 손만 잠깐 나온다고 일이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손모델은요, 손으로 기쁨, 슬픔, 분노 이런 미세한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현숙 씨는 광고의 콘티를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모든 감정을 손으로 표현. 국내 넘버원 손모델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손모델에 대해서 일단 뭐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또 수입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자, 한 달에 약 10편에서 15편의 광고에 출연하는 국내 넘버원 손모델 최현숙 씨는요, 한 편당 평균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손만 등장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 한 방송에서
손해사정사가 감정한 최현석 씨의 손해 가치가 있는데요. 손해 가치는요, 무려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손 모델이시니까 당연히 이분만의 손 관리법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귀한 손님만큼 물론 관리법이 남다릅니다. 이분은요, 특히 뜨거운 기름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절대 안 굽는다고 합니다. 손에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싸서 얼굴에도 아껴 바르는 세럼과 영양크림도 수시로 손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분은 손이 생명이니까 뭐 저러는 게 당연한 저분한테는 얼굴만큼 소중한 또 손이니까 당연하죠. 그렇겠네요. 예. 자, 두 기자님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 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사장. 우리나라에선 네. 대표이사의 보디가드. 오늘 배웠어요. 뭐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내 K자동차사가 공지한 2018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K자동차사의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4,9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람이 회사 안에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지? 2018년 당시 K자동차사 테란로 지점에서 근무한 판매왕 박광주 영업부장님이셨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렇구나. 멋있다. 영업킹이구나. 네. 자, 이 연봉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K자동차사에서는요, 기본급의 플러스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차량 판매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겠네. 뭐 근데 이해할 저 말씀 멋있다. 하시겠죠. 근데 박광주 부장님은 차를 몇 대를 판매했길래 지금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높아요? 1994년도에 입사 이후 박광주 부장의 1년 평균 신차 판매량은 무려 330여 대. 에? 한 명이? 아, 어제 차를 하루에 한 대를 팔아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지난 2018년 2월 그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 그래서요, K자동차사에서 8,000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를 달성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타이틀 그레이트 마스터를 개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해 안 나가시죠. 자동차 영업계에서 진짜로 해외 브랜드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국내 브랜드의 영업사원들을 모셔간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저런 게 있었던 거야, 뭔가가. 그래. 그러니까 8,000대인데 이상을 주라고. 안 되면 이제 슈퍼 울트라 뭐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킹 뭐 이렇게. 참고로 2018년 연말에는 누적 판매 10,000대를 달성했다. 달성했네, 드디어 만대. 울트라 슈퍼 마스터 킹. 울트라 슈퍼 마스터 아이언맨 킹. 다 나오는 썰. 거죠, 이제. 예. 썰. 썰팍 광주. 그만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광주 부장님만의 영업 비결.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 아유, 박광주 부장님 그거 참.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 결론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뻔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과거 박광주 부장은요,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한 고객이 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객분이 네.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어머머머. 그래서 새벽이 돼서 연락이 닿았던 건데요. 새벽까지 본인을 기다려준 무한 신뢰가 생긴 고객은 그 새벽에 박광주 부장님과 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이네. 자, 그에게는 1994년 입사 당시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요. 10을 벌면 5는 다시 고객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국가 정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서 전 세계 국가 수반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그리고 2위에 랭크된 홍콩의 캐릴람 행정수반의 연봉과도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위랑 3배 차이. 네.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중에 연봉으로 탑 찍은 주인공, 바로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입니다. 아, 진짜? 2019년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한화로 약 19억 원. 거의 기업 CEO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연봉이 싱가포르 내 고소득 5%에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왜냐? 바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많이 주는구나. 그렇죠. 뭐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뭐 더욱더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993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은행장, 변호사, CEO 등 고소득 직업군의 평균 연봉에 준하도록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 그래서 싱가포르 내 최고 공무원인 리셴룽 총리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사회적 윤활유를 주고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빈 신년음악회 최연소 지휘자,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최초의 클래식 음악가, 와, 누구지? 누구지? 바로 클래식의 탑 마에스트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입니다. 자, 두다멜은요, 1981년생, 네, 39으로 지휘계에서는 소위 햇병아리라고 불릴 만큼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 처음 보셨어요, 두 분? 나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방송이요? 그래요? 저는 뭐 너무 팬이죠. 너무 팬이죠. 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왜 지휘가 이제 다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감성을 넣어요. 지휘 감성 안 넣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난 느껴졌어. 미국 연방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2017년 시즌 미국 지휘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화로 약 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시즌에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봉은 약 한화로 35억. 야, 35억?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뭘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 자. 2배도 놀랍잖아. 자, 이게 탑 오브 탑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의 클래스입니다. 참고로요.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어울려 웅장한 울림을 자아내는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천차만별, 전혀 다른 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지휘자들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그만의 스페셜함 때문입니다. 이 곡은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1번 4악장인데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단원들에게 세세하게 주문을 하는 두다멜의 열정으로 기백이 넘치는 두다멜표 말러 교향곡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거의 연기를 하시네. 그리고 두다멜 지휘만의 또 다른 스페셜.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칠지 않고 투명한 색채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다 그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된 두다멜. 현재 그는 101년 전통의 LA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다멜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가에서 피어난 기적. 아, 그래요? 음악을 통해 느꼈던 마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인 두다멜은 10살 무렵 빈민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의 매력에 반해 지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감동적이다. 참고로 이 엘 시스테마는 저희 프리한 19에서 아이템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국 방송이 프리한 19예요. 아, 그지? 네. 그래,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어. 여기서 본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화낼 자격이 없어요. 클럽, 페스티벌, 무대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손짓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용광로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바로 DJ. 어우, 진짜 옛날 DJ 되는 거야. 신당동이야? 처리함이에요. 아 정말 너무하네. 전 세계를 씹어먹는 최고 몸값의 DJ는 과연 누굴까요? 알렉스 폴과 듀 태거트, 미국의 DJ 듀오 체인스모커스입니다. 아 이거 안 들으면은 힙하지 않죠. 네. 이건 기본입니다. 2014년 중독성 강한 비트의 싱글 셀피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개 나라에서 플래티넘을 기록. 그리고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요, 2019년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DJ가 바로 체인스모커스였는데요.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4,600만 달러, 하나로 약 540억 원. 야, 대박. 아우 정신이 없다. 하도 어걱거려가지고 오늘. 아우.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 대기업이야, 거기.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EDM 영역을 넘어서 미국 팝씬까지 장악한 체인스모커스. 그리고 일렉트로닉뿐만 아니라 인디, 팝, 힙합 등 장르 초월에 이어 DJ로는 드물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체인스모커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고요. 아, 이 노래. 이거 이 노래. 빠밥. 빠밥. 감미로운 멜로디에 팝스타 할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EDM과 팝의 경계를 허문 곡 클로저는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J의 킹스타답게 체인스모커스는 DJ들의 꿈의 무대 UMB의 본고장 마이애미의 무대에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는 등 슈퍼스타 DJ임을 증명했습니다. 와.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들을 두고 DJ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체인스모커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인스모커스가 2017년에는 BTS의 곡이죠. 베스트 오브 미를 공동 작업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독 공연할 때 BTS가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만났네요. 이번 특종을 준비하면서요. 원래 레리 킹이 롤 모델이었는데 이분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F경제 전문지에서 2019 전 세계에서 최고 소득을 올린 방송 진행자를 발표했는데요. 1위에 선정된 스타는 바로 심리학자 필 매크로였습니다. 저 얼굴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데 네. 우리가 아는 그 정말 대단한 쇼의 진행자라고 보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 인시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보다 이분이 더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란 거예요, 나는. 자, 필 매크로로 말할 것 같으면요. 현재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데일리 토크쇼, 닥터 필 쇼를 비롯해가지고요. 과학 수사 드라마, 연예 시사 프로그램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난 2019년 필 매크로가 벌어들인 수입은요. 9,500만 달러, 하나로 1,10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몇 위 MC가. 이상 보니까 이제 좀 무감각해지네요. 그래도 1,000억 넘는 건 좀 오지 않아요? 네. 인생에 1,000억을 버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사람이 1년에 1,000억 버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료로만. 게다가 필 매크로는 단순 출연료뿐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그램 광고 수익의 약 50%를 받는 계약도 별도로 체결합니다. 닥터 필 쇼 광고 수익으로만요. 5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체 비결이 뭐예요? 아, 난 정말 배우고 싶다 이거. 그가 이렇게 어걱 소리 나는 출연료를 받는 이유, 평범한 연예인 토크쇼가 아니거든요. 자, 애칭 닥터 필로 불리는 그는요. 심리학자답게 출연자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때로는 솔루션까지 전문 코칭을 해줍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이혼 상담부터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문제까지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닥터 필 쇼를 애청하는 시청자만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옆에 있는 사람 맨날 뼈 때리는 전기자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저는 맨날 아픈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상처를 보듬어줘도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뭐 형 괜찮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네. 예. 약 올리는 것 같을 것 같아. 전 닥터 패입니다. 닥터 패. 닥터 패. 예. 지난해 전 세계 스타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참고로 이 스타가 1년 동안 번 수익이 무려 1,07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탐 크루즈. 아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요. 그 사람 그냥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둘 다 틀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땡! 2019년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연봉 킹 배우는 근육미 뿜뿜하는 할리우드 스타 드웨인 존슨입니다. The Rock. 존슨. 아, 그러네. 놓쳤네. 왜 이 사람을 생각 못했을까? 미국의 마동석 아닙니까? 아. 과연 그가 어떻게 몸값 1위가 되었느냐? 이 드웨인 존슨은 90년대 초반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만 해도 약 250달러, 우리 돈으로 30여만 원의 주급을 받았고요. 1996년 프로레슬러 더 락으로 데뷔한 이후 프로레슬링계의 슈퍼스타로서 또 잘 나갔었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몇 해 뒤 배우로 확 전향을 했습니다.
그 레슬러로도 사실 최고였고 그럼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 배우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2002년 첫 주연작 스컬피언 킹에 출연했을 당시 이때부터 연봉 킹의 스멜이 솔솔 풍겼습니다. 저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름값이 워낙 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받은 출연료는 무려 한화로 약 60억 원으로요. 첫 주연작 출연료 수익 최고 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도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2의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평을 받으며 배우로 승승장구한 드웨인 존슨. 2013년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G.I. 조 2에 출연해 약 164억 원의 출연료를 기록. 2013년 F 경제 전문지 선정 전 세계 돈 많이 버는 스타 1위를 딱 차지. 날이 갈수록 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프로레슬러로 이제 정점을 찍었던 분이 배우로 갔을 때 약간 에이 되겠어. 에이 뭐 레슬러나 뭘 배우까지 이런 시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헐크 호건도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맞아. 그냥 코믹 캐릭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 또 몸은 되지만 연기력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드웨인 존슨은 그걸 해낸 겁니다. 대단하다. 드웨인 존슨의 몸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를 캐스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궁금하시죠? 2012년 드웨인 존슨이 출연한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의 브래드 페이튼 감독은요. 그는 100만 달러짜리 근육과 10억 달러의 미소를 가지고 있죠.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티켓 파워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2017년 개봉한 영화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약 1조 5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 영화로? 그렇습니다. 흥행이 되는 보증 수표인 겁니다. 줄만하네요. 진짜 이제 최고의 배우가 되셨군요. 웬일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이제는 배우 드웨인 존슨. 과연 올해에도 몸값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제 장래 희망도 성공한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꿈꾸는 너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10대 크리에이터 1위, 키즈 채널 1위 아니고요. 너튜브 전체 수입 1위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에 사는 우리 나이로 10살 꼬마 라이언 카지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너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라이언은요. Okay, what you want today? What toy you want today? What 2015년 한 장난감 가게에서 5살 라이언이 장난감을 고르는 영상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6년차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현재 라이언 채널의 구독자는 약 2,400만 명. 게다가 누적 조회수는 무려 35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2,400만 명이면 웬만한 유럽 나라 몇 개 인구 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거죠. 영유아들의 취향을 저격한 라이언 채널의 포인트, 일명 꼬마 장난감 리뷰어 라이언은요. Giant eggs, the rest is striped. 2015년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100대 이상의 자동차 장난감 리뷰로 초초초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 밖에도 거대한 슬라임, 자이언트 버블 볼 등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죠. 그리고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평범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이라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장난감 좋아하는 뭐 키덜트 수요도 있을 거고요. 저도 플라스틱 피규어 만들고 그 블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처럼 뭐 어른들도 보는 거죠. 이게 아이들만 봐서는 저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Plastic potato. It was made for potatoes, so I think it's gonna.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 실험 등 교육용 콘텐츠를 추가해서요. 성장 중인 구독자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도 사로잡았네요. 교육 쪽으로도 하니까. 자, 이제 뭐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라이언은 얼마를 법니까? 사실 오늘 핵심이죠. 네. 그래서 너 얼마 버니? 이게 오늘 핵심인 건데. 자, 이 영상들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이언 카즈가 벌어들인 수익은 채널 수익만 약 2,600만 달러, 무려 3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거라고 합니다. 돈 많으면 형님 아닙니까? 라이언 카즈 형님, 차빈이하고 저 합방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고품격 예술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토끼인가 본데? 아닌가? 뭐야, 쎄예요? 자,
장난감 아니고요. 엄연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건 너무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라이언 카즈가 리뷰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재질이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요? 역시 좀 정 기자님 좀 품격이 아, 그럼요. 라이언 카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술 작품이에요. 높이 91cm, 얼굴 묘사 없이 당근 하나를 물고 있는 이 토끼는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 아트로요. 작품명은 래빗입니다. 자, 지난해 5월 미국의 한 경매에서 낙찰된 이 작품의 가격. 감히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약 9,100만 달러. 야. 단어로 약 1,080억 원입니다. 아우, 뭐야. 아니 이러면 이 정도면요. 더락 형님도 1년을 꼬박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미술품 하나입니다. 네. 2018년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등극하게 한 작품 예술가의 초상의 낙찰가 약 1,020억 원을 경신한 기록입니다. 1,000억. 글쎄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니, 뭐 사고 싶은 돈은 있어요? 아니요. 네. 아니, 있어도 뭐 좀 예. 아, 있어도 안 쓰겠다. 예술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매기는 좀 그렇지만 예. 모든 사람이 평가할 때 저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지불한 거겠죠. 그래요. 당시 경매 관계에 따르면 이 래빗을 두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상징하는 완벽한 남자의 반대이자 조각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라며 20세기 미술품 중 가장 상징적인 작품들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왕좌율은 스페셜 원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입니다. 소위 싸구려 작품, 유별난 예술을 뜻하는 키치 예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 그렇다면 쿤스가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을 했지만 마치 풍선을 매듭 지은 것 같은 약 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형물 벌룬독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저기 놀이공원에서 풍선 아저씨가 불어주는 거 그 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주시죠, 저거. 기본이죠, 저게. 쓱쓱쓱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뽀덕뽀덕 소리 나고. 그 작품 세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하트, 어린 시절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낙천주의를 상징하는 작품인 거고요. 그리고 6만여 송이의 꽃으로 장식한 약 1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각물 퍼피는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동심을 선사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현대미술을 잘 모르지만 미술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런 작품들은 좀 편하게 좀 좋네요.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네. 매 작품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프 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월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예술 작품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상상의 끝판왕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소개할 연봉킹 주인공은요, 배우입니다. 달달 로맨스 앤 먹방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부터 언제나 봄날 등을 섭렵한 안방 극장계 씬스킬러입니다. 이 귀하신 분의 출연료는 일당 100만 원입니다. 한 달 수입을요, 무려 1,000만 원까지 찍어본 분입니다. 아, 저분? 예, 저분. 아유, 귀여워. 바라 씨, 내가 분명히 구두 물어뜯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어? 야, 거의 대화하는 것 같아. 어머. 아, 저 문 닫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삐진 거야? 자, 이 연기견의 이름은 바라입니다. 올해 나이 10살의 포메라이언인데요. 어엿한 8년 차 베테랑 연기견입니다. 진짜 연기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킨 대로 이렇게 잘하는지. 저 정도는 연기력이면 정말 네. 연기력 타고난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상 줘야 됩니다. 이름처럼 바라보기 되죠. 바라만 보게 됩니다. 바라보니까 또 K본부 1박 2일에서 활약한 상근이 있었죠. 아, 네. 국민견이었거든요.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국내에서 개 최초로 발도장을 찍어준 팬 사인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기억나거든요. 자, 예능에서 뭐 상근이, 연기견은 바라가 있는 것이죠. 바라가 드라마 출연 당시에 시청자들은요, 강아지 탈을 쓰고 연기하는 송강호가 아니냐, CG 아니냐, 뭔 강아지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냐 라며 바라 CG설이 제기될 정도로 명연기를 선보인 바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연기견 바라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NG를 덜 내는 천재 연기견이지만요, 과거에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물건을 막 물어뜯고 다니는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받은 뒤
비로소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연기의 신으로 개과천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과천선. 야, 개괄천선 어떻게 딱 맞네. 딱 맞죠? 바라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명품 연기만큼 명품 몸값을 자랑하는 바라였습니다. 이번엔 미국 뉴욕에서 잘 나가는 남성복 모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CG 아니에요. 합성 아니에요? 진짜 입고 찍었나? 자, 일명 맨스웨어 독이라 불리는 시바견 보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보디는 남성복 전문 모델인데 패션업계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요. 보디가 모델이 된 사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봄 어느 주말 오후 보디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주인 예나와 데이빗 부부는 문득 우리 심심한데 보디랑 재밌는 사진 찍어볼까? 좋은 생각인데. 그럼 내 옷을 입혀서 한번 찍어볼까? 재미삼아서 보디에게 사람 옷을 코디해서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려견들이랑 외출할 때 옷 입히려고 하면은 어색하게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보디는 세상에 얌전해집니다. 그럴 수 있나? 내 옷이냐. 게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렌즈를 응시하더니 포즈를 취하는 느낌처럼 자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타고났네. 타고났어. 마치 전문 모델 같았던 보디의 사진을 SNS에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막 쏟아졌고요. 심지어 업로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유명 남성 패션 잡지 G사에서 화보 촬영 제의까지 딱! 이후에 스타덤에 오른 모델 보디는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개, 일명 개셔니스타로 떠오르며 수십여 개의 유명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보디의 몸값은 대체 얼마나? 한 보도에 따르면 보디의 평균 1년 수입은 무려 하나로 약 2억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기자님 한 잔 하세요. 예. 일단 들이키세요. 예. 자, 그래서 보디의 엄마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만두고 현재는 보디의 전담 매니저이자 포토그래퍼 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이게 약간 예. 이거 실화 맞죠? 실화입니다. 네. 자, 연예계 핫셀럽 겸 견생 역전을 이룬 우리 댕댕이들의 미래는 아주 밝게 자신 있게 제3경주 힘찬 출발했습니다. 달립니다. 발빠르게 치고 나오는 3번마, 8번마를 제치고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자,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경마. 엄마 경마에서 또 이 탑급 말들의 가격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죠? 그러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경주마들의 몸값은요, 수천만 원에서 무려 수십억 원까지 정말 슈퍼카를 능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말은 누구냐? 바로 1998년 영국 출생의 명마 갈릴레오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이 말, 갈릴레오는요, 현역 경주마가 아닌 경주마들의 아버지, 씨수말입니다. 씨수말. 자, 보통 경주마로 좋은 성적을 거둔 말들은 은퇴한 뒤 씨수말로 마생 제2막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교배료로 얻는 수익이 씨수말의 몸값이 되고요. 만약 자식말, 이 자마들이 경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교배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매체는 현재 갈릴레오의 1회 교배료가 600만 유로, 79억 원에 다다를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오 전성기를 살펴보면요. 라데이즈 호스. 갈릴레오는 2001년 유럽의 권위 있는 경마대회 킹 조지 6세 퀸 엘리자베스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건 진짜 명예죠, 명예. 경주마들 사이에서는. 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갈릴레오의 자마들이 각종 대회에서 약 240억 원의 상금을 거두어들이며 갈릴레오의 몸값도 점점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말에 이 족보를 쫙 깨고 있겠네요. 그러겠네.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혈통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게다가 자식들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편으로 씨수말의 교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마 무대인 미국에서는 씨수말 한 마리당 연간 150여 마리의 씨 암말과 교배를 시키는 등 혹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좀 그렇다. 자, 과연 혈통을 잇기 위한 무분별한 교배가 진정 말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네이크, 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뱀의 독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네이크 밀커입니다. 스네이크 밀커란 코브라나 방울뱀 등 맹독을 가진 뱀으로부터 독을 추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근데 뱀독을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뱀독을 활용한 치료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뱀독을 활용한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진짜. 또 극소량의 독만으로도 성인 10명은 사망시킨다는 뱀, 블랙맘바의 맹독은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치료 연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만 약 4개의 독 연구소가 있는데 스네이크 밀커는 극소수에 불과 극한 직업이자 희귀 직업인 셈이죠.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독을 추출한 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극한 직업 스네이크 밀커의 뱀독 추출법은요. 자, 우선 길다란 갈고리를 사용해 뱀의 머리 부분을 낚아챈 뒤에요. 자, 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고무막이 씌워진 유리병에 뱀의 입을 가져가면 마치 먹이를 물고 있을 때처럼 뱀의 입에서 강한 맹독이 방출됩니다. 저렇게 쏘는 거네요. 자, 독이죠. 이때 스네이크 밀커는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뱀을 잘 컨트롤하는 게 관건. 아니 장갑이라도 좀 끼시지. 그러니까 저 이빨이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장갑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갑을 끼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맨손으로 독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 한 마리한테서 추출하는 독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무려 150마리 이상의 뱀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 일주일에 한 1000마리에 가까운 뱀을 다룬다는 스네이크 밀커 짐 해리슨 씨 인터뷰에 따르면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이빨에 수차례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손 봐. 와. 아니 그게 진짜 맹독이잖아요. 네.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목숨 건 극한 직업이죠. 연봉 네. 얼마입니까? 그래, 연봉. 이들의 연봉은 평균 3,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좀 박하다. 박하죠. 네. 생각보다 좀 작아서 놀랐네. 그렇죠. 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이들은요. 사람들은 독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할 직업. 일단 이분들은요. 러시아어, 교통체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 헬기를 타고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꿀직업이네요. 빌딩 숲을 지나 광활한 숲까지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요. 어머머머. 건물 16층 수준, 높이 50m에 위치한 고압 전선. 이분들은요. 파워라인 테크니션 또는 라인맨이라 불리는 고압 전선 수리공입니다. 일단 이들이 작업에 나설 때 꼭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패러데이 슈트라 불리는 특수 제작 작업복입니다. 어머머머. 무려 50만 볼트가 흐르는 초고압선 위를 다닐 때 감전사를 막아주는 생명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사실은 끊어놓고 작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선에 오른 뒤에 설치한 도르래를 끌며 고압선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어머. 자, 도르래 보이시죠? 어머머. 아니 전기가 위험한 걸 떠나서 저게 저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미국의 노동통계국 수치에 따르면요. 감전사와 추락사 등으로 매년 10만 명당 약 30에서 50여 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사망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아이고. 이 극한 직업 고압전선 수리공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평균 연봉이 6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7,600만 원. 근데 이 일은 주 5일제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언제든 현장에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늘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엔 존재감을 못 느끼는 분이지만 저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심코 써왔던 전기, 앞으로는 이 고마운 분들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항공, 선박,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화재나 감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을 더 극한의 상황에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바닷속 맥가이버라 불리는 수중 용접사, 석유시 추선 수리, 수중 교각 설치, 방파제 축조, 해저 터널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잠수 기능사와 잠수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수목과 용접, 발파, 수중 촬영 등의 전문 지식도 겸비,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환경을 버틸 체력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군이나 해상구조대, 특전사 출신이 유독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선 바다로 가는 길부터가 험난합니다. 무려 15kg이 넘는 특수 헬멧을 포함, 쓰고 들어가요. 산소통, 케이블, 용접 장비까지 총 30kg이 넘는 장비를 맨 채 수심 약 15m부터 최대 100m 이상까지 내려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물속에서 전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맞아. 감전사 같은 안전사고를 비롯해 케이블 작업선에 모기 감기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상어가 나타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차 이상 베테랑 작업자들도요. 항상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병, 수중 압력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감압병 등에 시달리는 분들도 부지기수. 맞아. 그래서 수중 용접사분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 40배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일을 하다 보니 보수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초봉이 보통 월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업무 강도에 따라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우, 정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확 온다. 예. 확 온다, 진짜. 정말 확 오네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중 용접사분들. 예, 고맙습니다. 춥지? 예, 마침내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 두 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장 해저드에 매년 수천만 개의 골프공이 예,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골프공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골프공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연못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저 생각 못했네. 네. 오. 그래서 나타난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골프공 다이버. 자, 골프공 다이버들이 연못에서 골프공을 주울 때마다 개당 약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을 벌게 되는데요. 깨깨깨 싶으신가요? 연못 안이 골프공 천지라 1시간만 작업해도 1000개 이상을 득템. 엄청 빠뜨리네. 자, 게다가 물속에서 건진 공들은 본인 차지입니다. 이 들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괜찮네요. 그냥 내 거예요. 네. 직접 세척을 해서 중고 사이트에 보통 개당 1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19년차 골프공 다이버 글렌 버거 씨가 2015년도에 플로리다주 34개 골프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가 그해 건진 공이 약 100만 개 이상.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 한 해에만 2억 원을 번 셈이죠. 그 외 중고 판매까지 합산을 해본다면 수입. 네, 꽤 짭짤한 직업이겠죠. 자, 지금 모두 귀가 솔깃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공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물속의 위험 요소들이 엄청납니다. 진짜? 자, 잠수 장비도 무거운데 골프공을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물망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낚싯줄 등 장애물에 걸려 익사하는 사고까지 종종 발생. 아, 진짜. 심지어는요. 4년 전에 악어한테 팔을 물린 이후로 다이빙 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다른 나라 골프장이면 진짜 악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냥용 칼도 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어머머.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꿀 직업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 골프공을 줍고 있는 거네요. 자,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것.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일을 시작해 볼까? 스위치 누르고. 시간 됐네.
스위치 끄고 오늘 일 끝. 뭐야?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뭐 이거 도장만 찍은 게 다인 거 같은데 그게 끝이에요? 이게 일의 전부입니다. 전 세계인의 두 눈을 의심케 한 이 신의 직장은요. 2019년 3월 스웨덴에서 공개한 일명 영원한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구텐베르그 코슈베겐 역의 관리자는 출근을 해서 승강장 형광등을 ON, 그리고 퇴근할 때 다시 형광등을 OFF 꺼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손가락 2번만 까딱하면은 매달 21,600크로나, 한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야? 아, 설마 다른 일을 시키겠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입니다. 저 두 가지만 하면요.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오든 마음대로 오케이. 쉽죠? 게다가 이 직업 휴가까지 줍니다. 휴가가 뭐? 에이. 휴가가 더 힘들겠다. 휴가가 더 힘들겠어.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치맨은 최대 120년간 또 직장이 보장됩니다. 아니 뭐냐고 이게. 아무리 뭐 북유럽이 뭐 복지가 좋네 어쩌네 해도 이게 뭐야?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직업이 등장을 한 건지. 신의 직장, 영원한 고용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아티스트 사이먼 골드인과 제이콥 세네비가 제안을 했는데요. 2017년 스웨덴의 교통국과 공공미술국은 구텐브루크역의 디자인 공모를 개최해 여기에 참가한 두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며 인간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잉여 근로자 컨셉트 제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본 교통국과 공공미술국은 예술적인 이 아이디어에 감탄을 했는데요. 특이하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탄생을 한 거죠. 요즘 뭐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또 직업도 사라져가는 좀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저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인 거죠. 자, 참고로 2025년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신의 직장. 선택받을 자는 단 한 명.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구텐베르그 코슈베겐역이 완공되는 2026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네요.